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삶이 풍요로워지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프레임이라는 책입니다.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최인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지음, 21세기 북스 출판입니다. 프레임은 단순한 마음먹기가 아닙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 프레임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리플레임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육을 늘리듯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새로운 프레임을 습득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경험하는 절대 겸손, 자기 중심적 프레임을 깨고 나오는 용기, 과거에 대한 오해와 미래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는 지혜, 그리고 돈에 대한 잘못된 심리로부터의 기분 좋은 해방.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의 마음속에 꼭꼭 채워주고 싶었던 지혜의 요소들입니다. 라고 에필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레임은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향한 마인드셋, 세상에 대한 은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모두 프레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말이다.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한다. 프레임은 우리가 지각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선택적으로 제약하고 궁극적으로는 지각과 생각의 결과를 결정한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결국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모든 정신 과정을 프레임이 선택적으로 제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처음부터 전혀 보지 못하는 대상과 고려조차 하지 못하는 선택지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보게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처음부터 보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보게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처음부터 찾지 못한다. 프레임은 정의이다. 암 투병 중이신 이혜인 수녀님께서 한 신문에 자신의 행복 비결에 대한 글을 연재한 적이 있다. 그중 한 편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투병 과정이 너무 힘드셨던지 수녀님도 의욕을 잃고 하루하루를 그냥 무기력하게 보내신 모양이다. 그러다 문득 내가 허송세월 하고 있는 오늘을 누군가에게는 간절했던 내일이다 라는 말을 떠올리셨다고 한다. 이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만 보였던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기적으로 다가오고 수녀님은 본인의 삶에서 감사와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으셨다고 한다. 불치병으로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과 그를 떠나보내야 했던 가족에게 오늘은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다. 오늘이라는 평범한 시간을 누구에겐가는 간절했던 내일이라고 다시 정의 내리는 것. 그것이 프레임의 또 다른 형태이다. 모든 출구는 어딘가로 들어가는 입구이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문을 두고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출구가 될 수도 있고 입구가 될 수도 있다. 프레임은 대상에 대한 정의이다. 따라서 프레임을 바꾼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정의를 바꾼다는 의미이다. 프레임이 질문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질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순서 역시 이에 못지 않다. 다음에 소개할 연구는 원래는 조사 방법론에 강한 것이지만 프레임과 질문 사이의 깊은 관련성을 잘 보여준다. 연구자들은 행복에 미치는 데이트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을 미혼자들에게 던졌다. 당신은 요즘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당신은 지난달에 데이트를 몇 번 했나요? 당신은 지난달에 데이트를 몇 번 했나요? 당신은 요즘 얼마나 행복한가요? 그랬더니 행복과 데이트 사이의 상관관계가 0.6% 높게 나왔다. 이 정도의 상관관계라면 행복에 미치는 데이트의 힘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여론조사에서는
질문의 내용뿐 아니라 질문의 순서도 중요함을 보여준다. 욕망은 프레임의 강력한 원천이다. 욕망이 세상을 보는 눈을 흐리게 만든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 말을 좀 더 심리학적으로 풀었으면 욕망이 세상을 특정한 방향으로 보게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낸다가 된다. 심리학계에서 논란이 됐던 연구 하나는 프레임에서의 욕망의 힘을 잘 보여준다. 하버드대에서 진행된 이 연구의 연구자들은 14살 된 아이들 30명에게 여러 가지 동전을 보여주고 동전과 크기가 같은 원을 그려보게 했다. 절반은 부유한 집 아이들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었다. 어느 집단의 아이들에게 돈이 더 귀하고 중요할까? 당연히 가난한 집 아이들이다. 따라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돈에 대한 욕망이 더 클 것이라고 짐작했다. 아이들에게 똑같은 동전을 보여주고 그에 해당하는 크기를 그리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점은 사람들은 보통 중요한 것과 큰 것을 동일시한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사람을 거물, 큰 사람이라고 부르고 중요한 이슈를 큰 이슈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수긍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전의 크기를 실제보다 크게 그릴까? 놀랍게도 답은 그렇다였다. 프레임은 고정관념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야구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런데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의 시동이 기차 선로 위에 갑자기 꺼졌다. 달려오는 기차를 보며 아버지는 시동을 끌려고 황급히 자동차 키를 돌렸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기차는 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아들은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다. 수술을 하기 위해 급히 달려온 외과 의사가 차트를 보더니 난 이 응급 환자를 수술할 수 없어. 얘는 내 아들이야 라며 절규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버지는 아들과 사고를 당한 뒤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던가? 혹시 의사가 친아버지고 야구장에 같이 간 아버지는 양아버지였을까? 아직도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제 그 의사가 아들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읽어보라. 분명 상황이 자연스럽고 분명하게 다가올 것이다. 당신이 이 시나리오를 조금이라도 의아하게 생각했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외과 의사는 남자라는 전통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고정관념의 프레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곧바로 그 의사가 엄마임을 짐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외과 의사가 엄마라고 짐작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응급수술을 담당하는 외과 의사라는 말에 거의 자동적으로 남자를 떠올린 사람은 인류 역사를 통해 뿌리 깊게 형성되어 온 젠더 프레임의 희생양일지 모른다. 우리는 많은 고정관념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인종, 성, 나이, 국가, 사회적 지위, 옷차림, 외모, 학력 등이 만들어내는 고정관념에서 자유롭지가 쉽지 않다. 사람들을 대할 때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고정관념의 유혹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 고정관념이라는 폭력적인 프레임을 거부하고 있는 그대로의 타인과 만나는 일은 일생을 걸고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성취하는 사람과 안주하는 사람의 프레임 차이를 한번 보자. 성취하는 사람의 프레임은 접근 프레임이다. 반면 안주하는 사람의 프레임은 회피 프레임이다. 접근 프레임은 보상에 주목하기 때문에 어떤 일의 결과로 얻게 될 보상을 크기에 집중하고 그것에 열광한다. 그러나 회피 프레임은 실패 가능성에 주목한다. 자칫 잘못하다간 실수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보상의 크기보다는 처벌의 크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회피 프레임에 길들여진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어려운 일을 시도하여 성취감을 맛보기보다는 행여나 일을 도모하다 망신을 당하거나 자존심 상할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하려 한다. 설령 성공 가능성이 99%라 하더라도 1%의 실패 가능성에 연연한다.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지만 안주하는 사람에겐 어설프게 나섰다가 낭패보기 십상인 위험한 곳으로만 보일 뿐이다. 지금보다 더 자주 평균으로 세상을 보는 프레임을 가져야 한다. 그러려면 예외와 우연은 인정해야 된다.
지구가 둥글다고 하지만 실상 매끈한 형태의 구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구라고 부르는 이유는 평균 때문이다. 여기저기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더라도 평균적으로 보면 지구는 둥글다. 사람을 보는 우리의 눈도 그래야 한다. 사람인가? 상황인가? 이 이슈에 대하여 어떤 프레임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많은 행동이 달라진다. 문자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그를 비난할 것인가? 그의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 것인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인가? 정상을 참작할 것인가? 이 모든 문제들은 사람 프레임과 상황 프레임 사이의 선택의 문제이다. 지난 수십 년간 사회심리학 연구가 밝혀낸 사실은 보통의 사람들은 사람 프레임으로 세상을 본다는 점이다. 보통의 존재는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착하기 때문이고 악한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사람 프레임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 프레임이 언제나 옳다는 과학적 증거는 생각보다 빈약하다. 오히려 사람의 행동은 그가 처한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는 상황 프레임을 지지하는 증거가 많다. 상황 프레임을 갖게 되면 결코 이전처럼 사람을 볼 수 없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원래 착하기 때문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원래 악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원래 그런 류의 사람이고 부자는 원래 그런 류의 사람이다.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은 원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사람 프레임에 입각한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만든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의 힘을 직시하게 되면 나쁜 행동을 한 사람에게 조금은 더 관대해진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조금 덜 영웅시하게 된다. 쉽고 익숙한 사람 프레임에서 불편하지만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 프레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람 프레임과 상황 프레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역이 행복이다. 행복에 관한 사람 프레임에 따르면 행복은 철저하게 개인의 몫이다. 그것이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유전적 기질이든 부단한 내면 수양과 철저한 생활 습관이든지 간에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본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 프레임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다. 사람 프레임으로 행복에 접근할 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비밀만큼 중요한 자질은 없다. 그러나 행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황 프레임도 지녀야 한다. 나는 어떤 프레임이 될 것인가? 프레임 독자들로부터 그리고 프레임 강연의 청중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가져야 하나요다.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기도 하고 그 속에 자기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배어 있기 때문에 좋은 질문이라고 여기면서도 그 질문 속에 들어가 있는 뿌리 깊은 가정 하나가 늘 마음에 걸렸다. 사람들은 프레임을 자신과 분리된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어떤 프레임을 취할 것인가, 어떤 프레임을 버릴 것인가 등의 질문을 통해 어떤 프레임이 저기 있고 여기 있는 내가 그 프레임을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내가 바로 프레임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가격대가 서로 다른 A, B, C의 세 가지 코스 요리가 있는 경우에 가격대가 월등히 높은 C 코스는 손님들에게 잘 선택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C 코스 메뉴는 분명한 자기 역할이 있다. C라는 메뉴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A와 B를 보는 기준과 관점이 바뀐다. 특히 B를 보는 눈을 바꿔서 아주 적당한 가격의 메뉴로 보이게끔 한다. 다시 말해 C의 역할은 사람들이 메뉴를 보는 프레임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C가 없었다면 비싸게 여겨질 수도 있었던 B였지만 C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B는 합리적인 가격의 코스 요리로 인식된다. 고가의 메뉴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후견지명 효과는 사후에는 무엇이든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기인한다.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딱 부러지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도 없다. 자기 생활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데 설명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설명 능력이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부작용이 있는데
바로 어떤 결과든 사후에는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도 좀처럼 놀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당연시하며 그 일이 처음부터 일어날 줄 알았다는 듯이 자신할 때 우리는 현재 프레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되겠지만 그것은 현재 프레임이 만들어낸 그럴싸한 포장일 뿐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후에 내리는 모든 판단에 대한 확신을 지금보다 더욱 줄여야 한다. 내 그럴 줄 알았지라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내가 진짜 알았을까? 라고 솔직하게 자문해 봐야 한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어? 라고 아랫사람을 문책하기 전에 정말 나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 라고 다시 자문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삶의 상황들은 일방적으로 주어지지만 그 상황에 대한 프레임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 할 몫이다. 더 나아가 최선의 프레임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격성의 최후 보루이자 도덕적 의무이다. 우리 마음의 한계를 자각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한계밖에 존재하는 새로운 곳으로의 적극적인 진군을 의미합니다. 건물의 어느 곳에 창을 내더라도 세상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건축가는 최상의 전망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창을 내려고 고심합니다. 이렇듯 우리도 삶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풍경을 향유하기 위해 최상의 창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프레임을 통해 세상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삶으로부터 얻어내는 결과물들이 결정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프레임으로 자신의 삶을 재무장하겠다는 용기, 나는 이것이 지혜의 목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